안녕하세요. 6차 산업 홍보 매니저 류옥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역 농업인에게는 안전한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광주농협 로컬푸드에 방문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광주농협 로컬푸드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해 갈지 현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농협 로컬푸드 총괄하고 있는 조형민입니다. 네, 조영민 팀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광주농협 로컬푸드의 시작과 성장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주농협이 2013년 로컬푸드 직매장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일까요? 2013년도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광주농협 지역 특성상 소농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판로가 없었고, 두 번째 이분들이 판로가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소득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보고자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역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판로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농협에서 이렇게 로컬푸드를 시작을 했군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출발에서 시작한 로컬푸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판매 거점과 출하농가, 매출 규모를 확대해가며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믿고 구매해 주셔서 이게 점차 쌓여서 지금 크게 성장한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약 600여 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출하 농가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는 이제 6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초창기 때에는 모집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홍보도 하고 신규 교육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차다 보니까 지금은 새로운 품목보다는 이제 기존에 없는 품목 위주로 신규 출하 농가를 모집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의 출하주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출하 농가와의 협력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농가가 참여하기에 어떤 교육과 절차가 있는지, 또 말씀하신 대로 기존 농가에는 어떤 보수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신규 농가는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의 어떤 농사 규모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우선 이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출하 농가가 기존 출하 농가들이 많은 품목은 갖지는 현재는 않고 있고요. 그분들이 없는 품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농가들이 만약에 이제 교육을 참여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로컬푸드 운영 원칙에 대한 교육과 포장 방법, 그 다음에 박포드 발행이라든지 잔류 농약 검사도 실시를 하면서 신규 출하 농가들이 궁금해하는 어떻게 내 농산물을 포장해서 진열해서 판매하고 회수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꼼꼼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출하 기준이나 품질 관리, 또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농협에서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가 광주농협 로컬푸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어떤 안전성과 신선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광주농협 로컬푸드는 품목별로 진열 기간을 객장에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상추류 같은 엽채류는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해서 품목별로 2일, 길게는 30일까지 품목별로 진열 기간을 구축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잔류 농약 예. 검사도 아주 꼼꼼하게 하고 계시다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객장에 오시면 모니터로 거기를 매월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해 진열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협은 매월 출하주, 불특정 출하주에 대해서 20건 이상 광주농업기술센터에 잔류농약 성분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농산물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조금 전에 그 선별장하고 포장하는 곳을 잠깐 들려봤는데 나이 드신 노령층의 우리 농업인께서 노각과
그 고추 포장안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노콜푸드 직매장에 참여 농업인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콜푸드 출하하기 전에는 고령 농사 지으신 분들이 농사 지은 거 팔로가 없어서 이웃과 나눠 드시거나 아니면 그 농산물을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을 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판매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도 들고 판매도 잘 되지 않았는데 노콜푸드 직매장이 생긴 이후로는 이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계속 품목별로, 계절별로 기간도 늘려가시면서 기존에는 버려졌던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팔로가 생겨서 이분들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노콜푸드 때문에 지역 농업인들께서 농사를 계속하시고 또 건강 유지까지 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노콜푸드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시는 그런 어르신 혹시 사례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농협 인근에 70평 정도 텃밭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기존에는 그 밭에 그냥 널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상추며 대파며 부추며 이걸 심으셔서 통장에 매주 들어오는 금액을 보시면서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보람도 느끼시고 또 건강도 또 찾으시고 많은 그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농협 노콜푸드 매출이 2019년 약 43억에서 작년 2025년에는 159억까지 크게 성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장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가장 큰 배경은 우선 소비자들이 입소문에 의해서 광주농협 노콜푸드에 오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점차 커져서 매출액이 많이 증대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노콜푸드도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다른 농협의 이 노콜푸드 매장보다 굉장히 노콜푸드의 매대가 잘 구성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잘 진열이 돼 있어서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노콜푸드가 단순한 판매장을 넘어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역할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처음에 노콜푸드는 주로 이제 판매 위주로 많이 갔는데 그분들이 직접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는가에 대한 소비자들이 궁금함이 점차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직접 농가가 시식 코너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해서 드시는지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늘려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 광주농협 로컬푸드는 다른 매장하고 좀 색다른 곳이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요. 스마트 힐링팜이 있던데 이것은 다른 농협의 노컬푸드와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될까요? 예, 다른 이제 노컬푸드 직매장이나 하나로 마트를 가면 판매하는 곳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광주농협 노컬푸드는 무등상권에 있다 보니까 우선 스마트팜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업과 좀 친숙하게 해주고 여기서 차 한 잔도 마시면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에 있는 농작물도 보시면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어떤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광주농협 동강주점 힐링 스마트팜에는 여러 가지 재배하는 시설도 돋보이고 또 식물도 관람하고 또 맛있는 차도 마시면서 아주 아늑한 공간에서 지인들과 차 한잔 나누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구비가 돼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컬푸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우선 출하주들 교육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끊임없이 신규 출하자들이 들어오시고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상품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지금 문제점은 너무 또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좀 자리싸움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그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광주농협 노컬푸드는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광주농협 노컬푸드는 광주농협 노컬푸드를 가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언제든지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매장이라고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광주농협에서는 또 노콜푸드 판매뿐만 아니라 힐링형 스마트팜, 주말농장, 농촌체험 등 아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조형민 팀장님께서는 광주농협의 로컬푸드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가장 큰 가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용민 팀장님께서 광주농협 노컬푸드를 총괄하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농협 노컬푸드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신가요?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발전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광주농협 화이팅! 광주농협 노컬푸드 화이팅! 이렇게 외치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자, 준비, 시작! 광주농협 화이팅! 광주 노컬푸드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광주농협 노컬푸드는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매장을 넘어서 농업인에게는 안전적인 판로를 만들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쌓아온 현장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출하농가와 판매 거점을 꾸준히 확대하며 성장해왔고 이제는 노컬푸드를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까지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농협 노컬푸드가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노컬푸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이 있는 노컬푸드, 그리고 지역 농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차 산업을 선도하는 다음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